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먼저 살펴보고 전해드리는 먼저봄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의 뜨거운 중심에 서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권을 경랑으로 몰아넣고 대한민국 재정의 미래까지 좌우할 중대한 이슈. 바로 이재명 정부가 단독으로 추진하고 국회를 통과시킨 31조 7,900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줄여서 31.8조 추경입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다, 경제 활력 회복에 시동을 걸기 위한 조치라라며 강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현금 살포, 표를 사기 위한 매표용 추경, 심지어 이재명 자판기 추경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적 맥락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추경안을 둘러싼 모든 쟁점, 즉 통과 과정, 예산의 상세 구성, 야당의 반발, 정치적 계산, 그리고 재정 건전성 문제까지 하나하나 촘촘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장, 추경의 정의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추경이라는 제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은 추가 경정 예산의 줄임말로 정부가 한 해 예산을 편성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이후 그 예산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대규모 자연재해, 감염병 대유행, 혹은 경제 급락과 같은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입니다. 즉, 추경은 비상시에 가동되는 일종의 재정적 응급처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대한민국은 왜 31.8조 원 규모라는 역대급 추경을 필요로 했을까요? 기획재정부와 청와대의 설명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심각한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중국 수출 둔화, 기준금리 고공행진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 중소기업 도산 증가, 청년 실업률 악화, 이 모든 요인이 겹쳤습니다. 그 결과 국민 체감 경기는 급냉했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정부는 이대로 두면 내수는 더 위축되고 하반기 세수는 더 줄어들고 결국 경기 침체와 복지 비용 확대가 맞물려 경제가 이중삼중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재정 투입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제2장 국회 통과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2025년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표결 당시 재석 의원은 182명, 그 가운데 찬성은 168명, 반대는 단 3명, 기권은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압도적인 찬성이나 내부를 보면 그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표결에 아예 불참했습니다. 정의당 역시 예산 편성 방식과 검찰 특수활동비 문제 등을 이유로 표결을 보이콧했죠. 즉, 찬성표 대부분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던져진 것입니다. 이런 단독 처리는 헌정사상 보기 드문 일이며 그 자체로 정치적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다, 입법 독재가 시작됐다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정권 초기에 재정 폭주가 시작됐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 특활비 증액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추경안 통과는 민주당의 독주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고 이는 향후 국정 운영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3장, 추경 예산에 대해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총 31조 7,914억 원입니다.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항목과 의도가 매우 복합적입니다. 정부는 이 예산을 5개 큰 틀로 나눠 편성했습니다. 첫째,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이 무려 12조 1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에 국민행복 소비 쿠폰 받는 방법에 대해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이 예산은 지역화폐, 모바일 쿠폰,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청년, 소상공인, 농어민, 취약계층 등에 차등 배분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대상과 금액이 달라지며 전통시장, 소형마트, 동네 음식점 등 골목 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정책이 즉각적인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내수 회복에 불을 지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야당과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을 두고 일회성 현금 살포, 효과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둘째, 보육과 복지 예산에 약 6조 5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 항목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증액, 장애인 활동 지원 수당 인상, 노인 기초연금 일부 보완 예산까지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를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셋째,
친환경 인프라 전환에 배정된 예산이 총 6조 원 규모입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충전소 인프라 구축, 노후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태양광 패널 교체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은 일자리 창출과 탄소 중립 목표를 동시에 노린 정책입니다. 넷째, 일자리 창출에 약 1조 4천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디지털 청년 일자리, 노인 사회 참여형 일자리, 공공기관 연계형 인턴십 등 주로 단기성 공공 일자리 정책입니다. 다섯째, 가장 논란이 된 항목이 바로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로 105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 특수활동비, 줄여서 특활비에 대해서도 제가 일전에 제작한 영상이 있으니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 항목은 정보 수집, 대외 업무, 보안 유지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쓰이는 예산으로 사용처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늘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예산 항목은 매우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단순한 경제 부양을 넘어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동시에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4장, 이제 이 추경안을 두고 벌어진 정치권의 정면 충돌, 그 핵심 논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추경안 전체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포퓰리즘적 예산이라는 비판입니다.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에만 12조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쏟아붓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근본 대책이 아니라 일회성 현금 살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은 현금을 뿌리면 표가 온다는 식의 정치공학적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경제 위기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정권 지지율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국방 예산의 대폭 삭감 문제입니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약 950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정작 논란이 된 건 삭감된 부분의 상당수가 전투 장비 현대화, 탄약 구입, 군 훈련 예산 등 안보와 직결된 항목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국방을 희생시켜 자신들의 지역구에 퍼주기 예산을 넣었다라고 주장합니다. 셋째, 특수활동비 증액 문제입니다. 가장 날선 비판이 쏟아지는 부분입니다. 민주당은 야당 시절, 특히 윤석열 정부 하에서 검찰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를 강하게 비판하며 폐지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은 지금 오히려 특수활동비 예산을 10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말 바꾸기에 전형, 내로남불의 완성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당, 즉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반박하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금은 경제 위기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추경이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실제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긴급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둘째, 실효성 강조입니다. 민주당은 소비 쿠폰과 보육 예산 등 각 항목이 직접 국민 삶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특히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셋째, 특활비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이나 감사원이 범죄 수사와 정보 활동을 위해 일정 수준의 기밀 예산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체 예산 비중 대비 크지 않으며 차후의 투명성 강화 조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5장, 이재명 대통령의 시각과 전략적 메시지입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편성 그 이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향후 전략이 집약된 정치적 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추경 통과 직후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소비 진작이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안전망이고 사회 시스템을 재가동하기 위한 연료입니다. 더 늦으면 타이밍을 놓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추경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서 대통령 본인의 리더십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예산의 조속한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모든 부처는 추경 예산이 본격 집행되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하며 7월 말부터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성과주의, 속도전, 그리고 체감 효과를 정권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202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체감형 성과를 누적시켜 정권 지지율을 반등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재정 건전성의 경고 등입니다. 이번 추경을 두고 가장 큰 우려는 바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재정의 구조적 흐름을 살펴보면 2025년 대한민국의 국가채무는 126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1%로 OECD 평균보다는 낮지만 재정 지출이 빠르게 늘고 세수는 줄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그리 여유롭지 않습니다. 더욱이 이번 추경은 상당 부분이 국채 발행,
즉 나라 빚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도 31.8조 원 중 약 25조 원 이상이 채권 발행으로 메워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는 결국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의 효과가 일시적일 경우 단기적으로는 소비가 반짝 늘 수 있으나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 재정만 소진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확장 재정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7장 국민의 체감, 정치적 효과, 그리고 남은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추경의 배경, 예산 항목, 정치적 갈등, 재정 문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과연 이 예산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체감 효과를 줄 수 있느냐입니다. 국민은 복잡한 정치 논리를 따지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게에 도움이 되는지, 지금 당장 내 삶이 나아지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정부가 말하는 소비 쿠폰, 보육비 확대, 전기차 보조금, 일자리 확대, 이런 정책이 실제로 체감될 수 있느냐가 정권 지지율, 여론, 그리고 총선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번 추경은 그 자체로 하나의 정치적 실험이자 대한민국 재정 운용의 분기점입니다. 국민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 돈은 내 삶을 바꾸는가? 아니면 정권의 명운을 위해 쓰이는가? 먼저 보면 앞으로도 이런 질문들의 깊이 있는 해석과 팩트 기반 분석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먼저 봄이었습니다.